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컴뷰. 안녕, 나는 지은이야. 안녕, 혜택이야. 오늘 우리는 2026년 1월 1일 SBS 예능 자식방생 프로젝트 합숙맞선을 리뷰할 거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먼저 내가 30초 줄거리 소개를 해볼게. SBS 새 예능 자식방생 프로젝트 합숙맞선은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싱글 남녀 10명과 그들의 어머니 10명이 한 공간에서 5박 6일 동안 합숙하면서 짝을 찾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이야. 전통적인 이 맞선 형식에 부모 동반이라는 변수를 더해서 자녀의 연애뿐 아니라 세대 간 가치관과 현실적인 결혼 조건이 다양한 갈등과 웃음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징이지. 이 어머니들의 현실적인 기준과 자녀들의 감정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진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여정이 펼쳐져. 아하.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어떻게 봤어? 대한민국 연애 프로 연프에 처음 시도되는 부모와 함께 동반 출연? 이러다 부모와 함께 군대도 가겠어. 나는 그 생각했어. 그게 더 대박 나겠다. 연프보다 같이 군대 가는 거. 진짜 사나이.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랑 가고 아빠랑 가고. 그런 프로가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구성이면 분명 하나. 실제 많은 제약이 있겠다. 제약은 있지. 엄마 맞아. 앞에서 대체 뭘 하겠어. 그치. 물론 전쟁통에도 애는 나온다고 할 건 다 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맞아, 아무래도. 근데 그 자체로 흥미로웠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시청률 20%를 유지하는 미우새도 그렇지만 그 자체로 방청객이자 패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맞아. 그 어머님들은 거기서도 막 언니 이러더라고 벌써. 친해지셔가지고. 보러 나오신 게 반. 내 자식들 투척하러 온 게 반. 안 돼도 좋아. 난 언니들과 함께 이 세상을 재밌게 살아보고 싶어. TV도 나와보고 언제 일해보겠어? 느껴져서 좋았어. 맞아. 이게 보통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관점이 생략되잖아. 근데 나는 솔로에서 해봐야 전화통화 정도?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 맞아. 그냥 그 어머니가 나왔어. 그래서 이거를 함께 보여주니까 이 자녀랑 부모님의 관점을 함께 보여주니까 이게 되게 새롭고 어머니 동반이라는 이 최초 포맷에 엄마가 픽하는 이성이라는 건 신박했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면 안 돼? 그래? 부모님이 예를 들어 지은이 얘기 얘 만나봐라.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략 결혼처럼. 그건 차라리 정략으로 결혼이라도 하지. 이건 무슨 대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아. 근데 부모님이 추천해주는 사람은 굳이지만 사실 부모님이 반대하는 사람은 만남을 다시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해. 그치 뭐 굳이 만나나 싶겠지만 이거만 참 드릴 말씀이 많은 프로네요. 그래서 볼만은 했다. 밥 친구로 가볍게 보기 좋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으로 넘어가서 나는 이 여자 출연진 중에 좋은 나래를 선택을 했는데 왠지 알 것 같아. 이게 또 아나운서 준비생으로서 아나운서가 직업인 사람이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 좋은 나래는 1988년생으로 울산 MBC 리포터로 방송 활동을 시작해서 롤챔스 리포터, KBC 광주 방송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했어. 진지하면서도 이 솔직함이 주 무기인 강한 출연자였다고 생각을 했어. 아무래도 여자 출연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현실적인 가치관도 많이 드러났고 남성 출연진들보다 연상이어서 그런지 이 나이차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 연상을 만나본 적 있나? 지금 어디 요양병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행복을 빌어요 일단. 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요양병원 가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응? 뭐 내가 그만큼 나이 먹었으니까 그분도 나이 그만큼 먹었겠지. 나도 지금 멀쩡한 구석이 몇 군데 없는데 지금. 뭐 꼭 요양병원을 나이가 희끗희끗해야만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나는 행복을 기원해. 뭐 남이 됐는데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게 대답한 거야. 연상 만나본 적 있느냐?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군. 지은이는 다 연상이겠지 뭐. 나는 동갑과 연하는 이성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 또 그런 그래 뭐 개인마다 또 개인적으로 그렇다. 나도 동갑을 만나본 경험이 없네. 동갑만. 학창 시절 때는. 학창 시절에도. 학창 시절에는 진짜 누나들만 만났고. 중고등학교 때. 그 이후로는 연하들만 만난 것 같네. 주로. 연상이 잘 맞아, 연하가 잘 맞아? 둘 다 잘 맞지 뭐. 그래. 뭐야 이거는. 뭐 확인한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말하고도 좀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답변이라서. 왜? 내 스스로 무슨 자신감과 이 근거로 대체 이렇게 말하는지.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솔직한 거야. 근데 경험상 다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렇군. 혜택은 인물 누구를 골랐어? 나도 여출 중에. 나는 근데 한 명 말하려고 했는데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서. 뭐 그래서 사실 좀 관심이 크게 꺼졌어. 이 프로에 진짜로. 일단 한 명이 이렇게 한 기수에서 물을 흐리게 되면 소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 편 자체를 보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니까. 과거 나는 솔로도 그렇고 하트 시그널도 그랬고 그랬던 경험에서는 맞아. 그래도 한 명을 이야기해야 하는 또 우리의 룰이니까. 김현진 음악 제일 어렸던 가장 젊은 친구였는데 성악을 전공했다. 그리고 언니 둘이 있는데 언니 둘도 음악을 전공했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 음악도 내가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여성스럽고 좋더라고. 맞아. 인기가 많았어. 그리고 실제 본인을 소개하고 나서 인기가 많았다. 첫인상보다는. 맞아. 그래서 뭐 되게 대중들이 또 출연자들이 보는 시선은 비슷하지 않을까.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면 이 연프 최초로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어땠어? 장점을 꼽아보자면 나는 아무래도 이 대부분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 연애 프로그램 자체가 10대에서 30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형과 판타지 중심으로 흘러가잖아. 근데 엄마가 직접 참여하면서 현실적인 결혼 조건과 고민이 함께 드러나서 나는 새롭고 좋았거든. 그리고 이 이성 간의 애정 전선만 보여주는 것보다 어머니가 같이 등장을 하니까 이 심리적인 관찰 포인트가 더 많았던 것 같아. 엄마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자녀가 엄마의 간섭을 견디는 모습이나 또 둘의 가치관이 충돌하기도 하고 타협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감정 교류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볼거리가 다양해서 좋았다. 오히려 풍성했다. 어땠어, 혜택은? 제가 직업 소개 전에 그리고 본인 자녀 소개를 할 때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같이 경제력과 돈, 안정적인 생활. 그치. 이거 보고 느꼈어요. 이거는 은행에서 찍었어야 된다. 여의도에서 촬영했어야 돼. 이건 다들 ETF 하나씩 들고 와서 소개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개라도 하자. 자, 그 정도 느낌이었어. 어머님들이. 여기 돈을 벌러 온 건가? 돈 버는 기계를 찾으러 온 건가? 그 정도. 진짜 이거는 무슨 인성, 물론 인성 알아보기 쉽지 않겠지만 이미 근데 상대 어머니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 가족과 가정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가풍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기품 있는 모습을 살피려는 시도와 의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게 좀 아쉬웠구나. 서로 경제력과 돈만 찾아요. 나는 그래서 제작진이 어디 돈을 숨겨놓은 줄 알았어. 보물찾기인 줄 알았어. 보물찾기 프로그램처럼. 이러다가 어디 한 500만 원이라도 찾아서 돌아가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대체? 결정사를 가야지. 그럴 거면 왜 전국에 이렇게 TV로 방영되는 본인의 가족의 수준을 어떤 부분을 결혼 상대자로 고려하는지를 드러내는 물론 그게 본인의 목적에 부합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뭐 내가 할 말은 없겠지만 너무 일관된 목적들을 갖고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웠구나. 안정적인 생활력 이런 표현들 말을 하지. 실제 물어보잖아 중간에. 맞아. 남친한테 얼마 버냐고. 그건 좀 당연스럽긴 해. 차라리 뭐 고향이 어디예요라든가 즐겨하는 취미가 뭐야라든가 아버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라든가 엄마가 나와서 엄마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건 여자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너무 여자든 엄마든 아들이든 엄마든 다 돈만 물어보니까 이게 근데 또 참 진짜 제가 ETF 하나 찍어드릴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현실적인 부분 감안하지만 그래도 그치. 그래요. 그렇긴 해. 연푼가 돈푼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5박 6일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들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아. 어떻게든 내가 먼저 쟁취하려고 좋은 사람을. 돈 많은 사람을. 나는 그렇게 봤어. 뭐 내가 그렇게 본 건데 뭐. 나도 그치, 시청자 그치. 한 명으로서. 그러면 좀 단점은 어땠나?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게 장점이었다면 엄마가 함께해서 느끼는 단점? 난 아직 장점을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딱히 장점도 없어 사실. 그래? 내가 봤을 땐 그렇고 단점? 뭐 이미 단점도 말씀드린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머니와 나와서 엄마와 함께 나와서 특징이라 함은 보다 더 온순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긴 해. 절제된 절제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아무래도 우리 엄마랑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길들여진 양을 보는 것 같아서 다들 조금 더 귀여운 모습으로 있지 않았나.
결국 그게, 아무리 거들먹거리거나 내가 잘났다고 한들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다고 한들 맞아. 엄마 앞이니까 그치. 결국 자식은 자식일 뿐 그치. 이런 면에서 캐릭터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연프인 것 같아. 나는 반대로 엄마가 옆에 있어서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 점이 살짝의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이 연애 리얼리티에 몰입하기보다 계속 엄마의 시선도 신경을 쓰고 약간 선택의 제한도 생기고 리액션도 좀 제한적이고 소극적이게 되고 약간 이런 점들이 뭐 굳이 꼽자면 그런 거다. 연애 설렘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엄마랑 상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니까. 자체가 아니 지금 지은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빗대봐도 뭐 나도 그렇고 뭐 상대를 만났는데 무슨 엄마랑 상의를 해. 그치. 중간중간 과정에서 썸을 타는데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번에 영화 뭐 같이 볼까 뭐 이런 거 아니야 사실상. 그치. 진짜 그런 장면들이 그려지거든. 맞아. 이게 뭐 하는 건가. 진짜 군대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UDT 같이 들어가서 덱스랑 같이 나와가지고 교관한테 한번 구르고 진짜 한번 호되게 한번 모질게 다뤄줘야 엄마랑 진짜 지옥으로 왔구나. 아 이거는 뭐 저 뭐 프로 재밌게 봤어요 그래도 3화까지 잘 봤으니까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치. 뭐 누굴 비난하려거나 전 그런 거 없어요. 아시잖아요. 예. 합성맞선도 마찬가지고 나는 솔로나 뭐 하트 시그널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서 첫인상 몰표가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두 가지지. 첫인상 몰표라는 건 직업 소개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버는지가 소개되기 전에. 그치. 나는 솔로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 뭐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자막이 반짝반짝이 있어. 그런 거지만 현실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하지.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래서 첫인상은 외모, 직업 소개는 돈, 그치. 경제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맞아. 첫인상에서의 선택이 3표, 2표를 받았던 인물들도 직업소급의 0표를 받는. 근데 나는 이게 어디까지나 다분히 제작진이 이 연프의 구조와 특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일부러 그렇게 넣어. 예를 들면 첫인상에서 몰표를 받을 만한 3표 이상을 받을 만한 인물이 직업까지 좋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은 가히 섭외 안 하는 것 같아. 물론 지원도 안 할 뿐더러 현실에서 이미 다 충족이 될 거라서. 근데 이번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한 인물들 대부분이 직업도 좋고 외모도 괜찮지 않았어? 보다 젊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이 보여. 나는 솔로 같은 프로에 비하면. 그리고 외모도 어느 정도 관리되어 있는. 뭐 그중 한 명은 솔로 지역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제작진이 노력한 것 같은데. 그치. 이게 또 직업 소개를 후에 그리고 특히 나이도 같이 알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직업이랑 나이를 알게 되면 확실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서한결이랑 잘 되기를 내심 좀 응원을 하긴 했는데 한결이 어떻게 될지 95년생 예. 변호사잖아. 야, 맞아. 직업 소개 이후에 3표 받는 거 보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 아니 진짜 나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듣고 나서 또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 아, 그래? 응. 근데 난 변호사가 이 정도의 직업이었나라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거든. 이런 프로처럼.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가 좀 내려가 있는 연프다 보니까 이 전문직이 주는 아우라가 보다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 맞아. 그게 더 크게 느껴져. 맞아. 나는 솔로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과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메리트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업들이 어떠한 메리트가 없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직업이 장단이 있고 특색이 있다라고 봤을 때 보다 사회 경험과 연륜이 묻어나는 나는 솔로에서는 그 반응이 덜했던 것 같고 이 프로에서는 어느 정도는 전문직 메리트가 드러나는구나. 앞으로 지속되겠구나. 그치. 야 이러다 의사 한 명 남으면 진짜 뒤집어지겠구나. 이 직업 소개 후에 또 다른 연프들도 마찬가지지만 판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직업 소개 후에 보는 게 더 흥미진진하고 몰입해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드르륵 탁. 좋아. 이 연프 장르의 매력을 잘 살린 장면. 나는 그 문제된 출연자의 모습들이 다시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기사화가 되고 나서 이 연프를 봤거든. 그리고 녹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니까 나는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더 눈이 가더라. 그 사람의 행동, 몸짓, 말, 제스처, 그 분위기까지. 맞아.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그래서 사실 이번 화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10명의 출연진이 그 사람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아, 제일 뇌리에 박혔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워낙 이렇게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진짜 놀랐어. 갑자기 논란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나와서 사실 넷플릭스에 나오지 않는 공중파에만 국한된 연애 프로라고 한다면 그게 통편집이나 자체 편집이 가능한데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초의 편집도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게 난 오히려 더 좋았어. 내가 뒤늦게 보려고 했다면 못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맞아. 근데 앞으로도 편집이 안 되려나? 편집은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 그래.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3화까지는 일단 재밌게 봤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SBS 새 예능 자식방생 프로젝트 합숙 맞선을 리뷰해봤어. 다음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